안녕하세요. 전 30대 중반의 강정호라고 합니다. 뭔가 강하면서 딱 부러지는 느낌의 이름이죠. 사실 군인 같은 느낌의 제 이름과는 달리 저의 성격은 부드러운 편이고 정서적이며 예술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영향이었는지 저의 직업은 포토그래퍼, 사진사입니다. 찰나의 정서적인 이미지를 담아내는 매력에 푹 빠져 산 지 어느덧 10여 년. 하지만 적극적이지 못한 제 성격 탓인지 아직 아르바이트 수준을 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 직장은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사진 스튜디오입니다. 이따금씩 놀러 오시는 손님 아닌 손님들 빼고는 진짜 손님은 뜸하죠. 그 중에 유독 눈치 없는 아저씨 한 분이 계신데 고물이 되어버린 자전거를 끌다시피 타고 다니면서 동네 가게랑 가게는 다 돌아다니면서 마실을 다니곤 하죠. 조용히 있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은 신이 나서 이런저런 살아온 이야기부터 한 번은 남자의 정력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다가 갑자기 들어오시는 손님이 당황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장사하는 가게에 앉아 온갖 참견을 다하니 주변 모든 상인들이 아저씨를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외면당하는 아저씨가 안쓰러운 마음에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 조금씩 친해졌는데 그분을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내가 생각해도 다른 가게들이 멀리할 만한 느낌이 들더군요. 늘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나면 도대체 뭔 말인지 주제도 없고 두서도 없는, 한마디로 쓰잘데기 없이 사람 피곤하게 하는 이야기만 늘어놓는데 한번 받아주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눈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저씨인 거죠. 저야 스튜디오가 한가해서 이야기 들어주는 거지 다른 바쁜 가게 가서 이러면 싫어하겠죠. 문제는 한두 번 받아주기 시작하니 옳다구나 하고 자주 놀러 오시는 이 아저씨는 가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특이한 부탁을 하곤 합니다. 여배우 사진을 검색해달라고 해서 검색해주면은 그 사진을 보면서 저건 각도가 별로, 이건 포즈가 별로 하며 한참을 사진을 보고 있네요. 사장님이 오시면 큰일인데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에 속이 타는 건 저뿐이죠. 그렇게 한동안 관망질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사진 8장을 골라서 스케치북만한 사이즈로 뽑아달라고 합니다. 그런 큰 사진은 가격도 비싸거든요. 장당 10,000원씩이죠. 80,000원이라는 매상을 올려준 아저씨다 보니 내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뜬금없이 이소룡 사진을 뽑아달라고 하는데 무려 10장을 뽑아가셨죠.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아저씨의 취미생활에 맞추다 보면은 피곤하긴 하지만 한 번씩 큰 매상도 올려주시기도 하고 마땅히 할 일도 없기에 그저 그냥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젠 서로가 익숙해진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아저씨의 요상한 행동과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도 이젠 저의 자잘한 일상이 되어버렸네요. 아저씨 역시 제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소통해주는 것이 고마웠던 모양인지 이런저런 사진을 뽑아가고 액자도 주문해주면서 나름 팔아주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사장님도 그 아저씨 오는 걸 싫어하면서 받아주지 말라고 했지만 한 번씩 매상을 올려주기도 하니까 굳이 막지는 않는 분위기였죠. 되려 제가 아저씨를 말리곤 했습니다. 아저씨, 사진도 많이 뽑아가셨고 액자도 많이 사가셨는데 집에 다 걸어두세요? 사진관에 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말상대가 되어드렸다고 일부러 팔아주시려고 너무 과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무리해서 매상 올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아저씨는 아내가 먼저 떠났고 애지중지하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늘 초라한 행색의 아저씨는 이따금씩 고물상에서 주워온 물건을 저에게 주시는데 대부분 고장난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끔씩은 신기하게도 조명이나 앤틱 소품같이 쓸만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소품으로 쓰기에 딱 맞아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싫어할 이유는 딱히 없었죠. 제가 좋아하니 더 일부러 고물상을 뒤져서 찾아주시는 것 같아 그런 아저씨의 마음이 참 순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그 아저씨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가족 사진 촬영이나 대형 액자 제작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어쩌다 얻어 걸리는 손님이 오셔서 큰 액자라도 하나 만들려고 하시면은 사진관 사장님은 액자 값으로 바가지를 씌우면서 은근히 매출을 만들어 연명을 하는 그런 스튜디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장님은 종종 손님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컴플레인하는 손님에게 화를 내 내쫓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정리를 하는 배짱 영업을 계속해 나가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손님이 점점 줄어갔고 그런 제 생각은 무시한 채 사장님은 항상 과도한 포토샵을 요구하곤 했죠. 야, 너 포토샵 기술이 이거밖에 안 돼? 역 앞에 가봐. 완전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준 사진관 있지? 거기 하루에 증명사진만 100장씩 찍어. 그게 어떻게 증명사진이에요? 본인 인물이 없잖아요. 포토샵이 과하면 부자연스러워요. 그건 네 생각이고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장사인 거야. 이렇게 사장님과 저는 자주 사진관 경영 철학에 있어서 대립을 할 때가 많았지만 결론은 제 가게가 아니다 보니 제가 늘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이 사진을 좀 보세요. 옛날 흑백 사진 갖다가 컬러로 복원해도 이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자꾸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결국 계속 손님이 떨어지고 증명사진을 하루에 한 장도 못 찍는 날이 늘어나자 경영 악화를 겪은 사장은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미안하다 정호야. 내가 널 친조카처럼 생각하는 건 너도 알지? 나도 웬만하면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너도 알다시피 요새 우리 스튜디오가 너무 안 되잖아. 게다가 마누라는 돈도 못 벌어온다고 바가지만 긁고 말이야. 나도 살 수가 없다. 솔직히 난 지금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다. 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 게다가 건물주가 월세까지 올리겠다고 난리지 않냐 정호야. 이번엔 네가 나 좀 봐줘라. 너도 이젠 너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언제까지 남 밑에서 일할 수는 없잖아. 장황하게 돌려 말했지만 결론은 그만두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장님의 완곡한 부탁에 결국 저는 사진관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씁쓸했지만 사진관에 사람을 고용하고 본인은 늘 놀러만 다녔기에 저만 빠지면 절약된 인건비만큼 수입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진관은 그만뒀다고 해도 여전히 그 주변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에 방을 옮길 돈도 없을 뿐더러 이미 이 동네가 익숙해진 저로서는 달리 방도가 없었죠. 또한 밥은 먹고 살아야 했기에 근처 지역에 있는 다른 사진관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어봤는데 상황이 다들 비슷한지 좋은 소식은 없더군요. 그렇게 집에 박혀서 이력서만 넣은 지 일주일이 되자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바깥 공기도 쏘일 겸 사진관 옆 단골 분식집에 갔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사장님이 손이 크셔서 양도 많았죠. 백수가 된 저에게 저렴한 값에 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음식점이었고 그곳 사장님이 매우 친절했기에 항상 잘 대해주셨죠. 사장님은 저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사진관 그만뒀다며? 아, 네. 그렇게 됐네요. 새로운 사람은 정호 씨보다 어려 보이던데. 새로운 사람이요? 아, 정호 씨 나하고 후임으로 왔다는 사람 말이요. 그 사람이 저기 역 앞에서 큰 사진관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라던데.
뭐 컴퓨터 기술자라며. 송 사장이 요즘 아주 그 총각 때문에 신이 났어. 사장은 경영 악화가 아니라 제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포토샵을 하지 않으니 하루에 100명씩 찍는다는 역전사진관에서 포토샵 하는 사람을 스카우트하고 나를 내보낸 것이었죠. 라면을 시켜 먹은 내내 저는 젓가락 잡은 손이 부르르 떨리더군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 생각했습니다. 나도 내 사진관이 있으면은 이런 일을 겪을 것도 없을 텐데 하는 생각에 씁쓸한 기분이 들어 이내 저 자신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식집에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자전거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저를 보시고는 들어오시더군요. 순간 분식집 사장님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저씨는 밥 먹고 있는 제 앞에 앉으시면서 김밥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죠. 사진관 왜 관뒀어? 엊그제 갔더니 다른 친구가 있더라고. 며칠 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를 찾아 사진관에 마실 나왔던 아저씨는 저 대신 앉아있던 직원에게 저에 대해 물었고 제가 그만두었다는 소리에 아쉬워하면서 그 새로운 친구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가 바로 사장에게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사진관 나올 때 아저씨에게 말씀드릴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만둔 게 아니고 잘렸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돼서요. 앞으로 산책 코스 하나 줄어들었네요.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근데 앞으로는 뭐 할 건데? 어디 갈 곳은 정해졌어? 아니요. 안 그래도 계속 알바 사이트 찾고 있는데 제가 사진 쪽만 오래 해서 이 나이에 경력 없는 다른 일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저기 중심상가에 식당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서 일해 보던지. 갑자기 그 아저씨의 말이 정말 고마웠죠. 안 그래도 당장 다음 달부터 살고 있는 원룸 월세에 각종 공과금을 생각하면 뭐든 빨리 일을 하기는 해야 했거든요. 사실 지금 먹고 있는 라면값도 버거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크고 나서부터 꾸준히 해온 것이 사진이었고 사진 이외의 다른 길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저는 그래도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우선 다른 사진관 알아보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진관 들어갈 때까지 식당에서 일해. 뭐 젊은 사람이 놀고 먹을 거야? 아저씨의 따끔한 한마디가 정신을 차리게 하더군요. 당장 일을 하면서 알아봐야 할 처지이기는 했죠. 그러다가 일만 배우고 금방 사진관 구해지면 그만둬야 하는데 식당에서도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가서 우씨 아저씨 소개로 왔다고만 말해. 내가 미리 말해 놓을 테니까. 오늘따라 아저씨가 너무나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아저씨가 말하는 식당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저씨는 지금 다 먹고 바로 가.